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AB 리버세라닙이 시판되게 되면은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매지원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매지원의 과거 사명은 동합팜텍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나필 주요 국별 파트너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이죠. 나스닥 상장사 워너체코트랑 계약을 했는데요. 이 워너체코트라는 회사는 미국의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관련한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자, 첫 번째 제약회사.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자, 이 워너체코트랑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자, 2008년이랑 2010년에 계약을 했는데, 미국, 캐나다 개발 및 판매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에로를 했다는 건데요. 2008년에는 발기부전 적응증, 2010년에는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 이렇게 각각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돈은 어떻게 버느냐? 동합팜텍, 매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로 계약에서 볼 수 있듯이 워너체코트사가 판매한 전체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지급받습니다. 보통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에로 계약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항서제약으로부터 카르네니주맙을 LI 한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계약 내용을 보면은 판매 로열티, 순 매출액의 10에서 12% 별도로 준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계약금이 있고 마일스톤이 있고 판매 로열티, 이것도 10%라고 적혀있는데, 워너체코트도 동합팜텍이랑 에로 계약을 한 것이 전체 매출액의 10% 로열티, 그러니까 뭐 거의 신약 개발 회사들 간에 에로 계약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액의 10%로 계약을 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허가를 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 하고 판매 계약도 하고 진짜 가져가서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요거보다는 가져가서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은 그냥 수출하는 거 어떤가. 요 발렌타가 그 사례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 로컬 2위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렌타도 굉장히 큰 회사죠. 2위라고 하니까. 자, 2007년 발기부전 치료제 독점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허가를 받고서 2008년 12월에 수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자, 동아제약을 통해서 수출이 대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수출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금액이 매출로 찍히잖아요. 이 매출 총이익의 절반을 동합팜텍이랑 동아제약이 배분받습니다. 자, 동아제약이 수출을 대행하고서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은 동합팜텍이 있으니까 수익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를 해가지고 로열티로 받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수출을 한 다음에 받는 방법. 수출을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회사에게 대행을 맡겨가지고 수익을 배분받는 방법. 여기에서는 한 50% 받죠. 에로를 할 경우에는 10% 로열티로 받는데, 자, 수출을 대행으로 했을 때는 50%를 받는다. 참고로 밑에 나이코메드는 이제 멕시코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랑도 에로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판매한 매출액의 15%를 로열티로 지급받는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에로를 했을 때는 매출액의 10%, 그 다음에 수출 대행했을 때는 50%. 이 둘 다 내가 어쨌든 내 몫을 떼주는 거잖아요. 좀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 몫을 전부 다 가져가고 싶다. 결국에 이런 계약을 맺는 이유는, 자,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회사들에게 에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한 수출을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수출을 맡기는 거잖아요. 아, 내가 하면은 내가 전부 다 먹을 수 있겠죠. 그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13일에 미국에 직접 진출하겠다. SK바이오팜이 현지 영업 전략을 밀착 마크,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에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판매를 하겠다, 내가 직접 현지에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떼주지 않으니까 내가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력직 영업사원을 110명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현지에서 주요 거점 병원을 위주로 공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판매할 약이 있어야 되겠죠. 약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독자 기술을 개발한, SK바이오팜이 디스커버리 단계,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FDA 판매 허가 획득까지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 기업이 진행한 첫 사례가 바로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입니다. 미국 제품명으로는 엑스코플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시판이 되었습니다. 자, 시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가 남아있잖아요. 그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략이 바로 현지 영업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부터 임상, 신약 허가, 판매까지 전부 다 혼자 다 하겠다.
굉장한 기업이죠. SK가 대기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자, 현지 영업이 또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SK바이오팜이 직접 판매를 결정한 것은 뇌전증의 질환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뇌전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처방을 하니까 로컬 처방은 사실상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신경과 전문의만 전담 마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길로 처방되는 거는 없으니까 딱 요 길목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판매가 사실상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해본 거죠. 미국의 뇌전증을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는 몇 명 있을까? 이 사람들만 내가 전담 마크하면은 판매가 거의 다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추산을 해보니까 12,000명에서 14,000명 수준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 요 1만 명을 꽉 잡고 있으면은 판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전략으로 세운 건데, 환자 대부분은 지역 거점 뇌전증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데, 자, 현재 미국 전역에 230곳에서 240곳 정도로 추산된다. 자, 요 병원들만 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담 마크할 영업사원을 뽑은 거죠. 이 영업사원들은 각각 자신의 담당 거점 병원 230에서 240곳, 신경과 전문의 1만 명, 이런 사람들을 밀착 마크하는 영업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에 SK바이오팜이 직판 체계 구축을 했고, 요게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영업이 더 적합하겠다, 더 수익이 많이 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거잖아요. SK바이오팜이 또 경쟁사 약물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도 아마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약물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우월한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고용합니다. 이 영업사원들은 국내 사람들이 아니라 현지에 영어로 굉장히 잘하겠죠. 미국 사람들이겠죠. 미국의 브로커 역할들을 하던 그런 영업사원들일 겁니다. 그런 현지에서 110명 아주 전문가들을 고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판체계를 구축합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요 110명 대부분은 CNS 또는 뇌전증 영업을 담당했던 인력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경력자입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직을 뽑은 겁니다. 영업을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의 약을 써보세요 라고 영업을 하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이 전문의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으니까 효과는 이렇고 부작용은 이러니까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제약사가 미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이 처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영업을 담당해왔다. 우리가 앞에서 메지온이 체결했던 계약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회사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은 현지에서 직접 한다. 그리고 현지 법인의 이름이 SK라이프사이언스라는데, 처음부터 이 영업을 위해서 별도로 법인을 세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R&D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신약 개발이 되고서 이걸 판매해야 되다 보니까 현지 법인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마케팅 영업부서를 만든 다음에 세노바메이트 판매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야, 이게 승인을 받으면서 요 법인을 판매하는데 사용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판 허가가 된 다음에 판매를 생각하잖아요. 물론 준비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진짜 판매가 가능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11월 FDA 허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110명에 대한 채용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여 만에 목표 인원의 채용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채용하는 데는 사실상 오래 안 걸리죠. 한 2달이면 채용을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 약물과의 경쟁에서 약물 효능뿐 아니라 영업력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라고 이제 자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조금 더 많이 주더라도 다른 회사랑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 110명 연봉 준다고 해도 회사 떼주는 거, 아까 봤듯이 뭐 50% 떼주고, 뭐 에로를 할 경우에는 판매 한 10% 받고, 그런 것들보다 영업사원 돈 조금 더 주는 게 이득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IV 리보세라닙이 만약에 시판이 된다면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사례들을 봤습니다. 메지온의 사례, 에로 하는 사례, 해외 수출 판매 대행 해가지고 50% 떼주는 사례, SK바이오팜에 직접 판매하는 사례, 여러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